역시 외국 국제고를 지원하는 게 더 좋은가요? 내일의 주인공은 바로 너이죠. 어렵고 복잡한 입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입시 비타민 방송 이지우TV 김세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원입니다. 네,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인사를 하셔서 저희 이지우의 또 소속 소장님이시면서 여러 군데 뭐 대치와 송도와 뭐 여러 가지 교육 특구 지역을 많이 다니시면서 많은 학생들의 사례를 가지고 생생하게 저희의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입시 진짜 비타민이시죠. 기분이 좋아 박정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정원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 오늘 이제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제일 자신 있는 주제 자체가 애들 휴대폰 없애기 아니었습니까? 네, 반응이 그래서- 폭발적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요번 중간고사 기간에만 휴대폰 한 10명 넘게 없앴습니다. 네, 공신폰으로 바꿔놨고, 네. 그리고 그 친구들의 이 생생한 증언.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지 몰랐다. 네, 부터 해서 했지만 매번 요런 얘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좀 이렇게 똑같은 정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른 정보로 해보자 라는 이렇게 또 제안에 따라서 오늘 다른 주제를 좀 준비를 해봤죠. 저희 구독자분께서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또 나왔네? 또 휴대폰이야? 오늘 고입에 대해서 이게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자, 첫 번째. 고등학교 입시 설명회를 많이 하고 다니시잖아요. 네. 최근에 설명회를 하시면서 가장 인기가 많은 내가 이 설명회를 했을 때 가장 좋았다. 설명회 어떤 겁니까? 휴대폰 없애는 설명회. 네. 이긴 한데. 이게 사실 이제 저는 설명회를 할 때 항상 학부모님이랑 좀 학생이랑 좀 같이 오기를 좀 약간 권장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지금 이제 입시를 하고 있다. 내가 정말 입시판에 들어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성적이 얼마나 필요한데 그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습관들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항상 이제 틀이 좀 약간 비슷한데 설명회에 좀 이제 그 관심 있는 연령대가 좀 약간 전 내려온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전에는 이렇게 대입 설명회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좀 대형으로 하면은 좋아하시고 많이 오셨다라고 보면은 요새는 고입 설명회인데 고입 설명회에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부모님들이 좀 많이 오셔가지고 고입 설명회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애가 하나뿐이어서 그럴까요? 그 입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부쩍 더 높아진 것 같아요. 네, 부쩍 높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막 들리는 소문들은 많잖아요. 막 뭐 이때까지 지금 단군 이래로 가장 많이 바뀐다라고 하는 2022 개정교육과정부터 해서 뭐 고교학점제는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힘들다. 그리고 특목자 사고가 입시에서 막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소문들이 들리다가 보니까 정확한 정보를 얻고 우리 아이한테 맞는 고등학교 선택까지 그 로드맵을 짜고 싶은 그런 부모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얼마 전에는 저희 톡방에서도 나왔잖아요. 중립까지도 좀 약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자율중학교와 뭐 국제중학교의 관심은 여기까지 관심 가질 정도면 정말 아이가 정말 뛰어난 학생일 거여서 좀 제가 한숨 쉰 건 부러워서. 네. 부러움의 산물입니다.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 고입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는 거꾸로 네. 말씀드리면 고입에 대한 정보는 사실 얻기가 좀 어렵다. 네. 거의 모든 입시 커뮤니티가 대입을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서. 맞아요. 네, 입시 커뮤니티 중에 고입에 대한 정보를 주로 다루는 곳들이 몇 군데 있지만 네. 사실은 오늘 드릴 말씀들이 그에 비해 덜하지 않다. 네. 네, 그럼 깨알 같은 또 양질의 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한 학생들 중3, 중2, 중1, 뭐 초등학교 6학년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친구들하고 상담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 친구들의 아직 뭐 진로 성숙도가 이렇게 높지 않아서 뭐 할지도 모르겠고 무슨 과목이 좋은지도 모르겠고 성적이 실제로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 가이드 할 수 있으세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가이드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네. 가이드가 가능하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마다 물론 이제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진로가 뾰족하게 나는 뭐 기계공학자다 뭐 이런 친구들은 많지 않지만 저는 이 고입을 하는 고등학생을 아까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이름을 보면은 이런 아이들이 우수하고 어떤 방향으로 상담을 해야 된다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등학교 입시에서 쓰는 전형 이름을 혹시 아시죠?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 아이가 딱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스스로 찾아가지고서 열심히 깊이 있게 폭넓게 공부하려는 성향을 가진 아이를 뽑으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학교는 뭐 하는 거야?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입 실적을 발표하죠. 아니, 농담이고. 근데 어쨌든 똑똑한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서 경쟁하는 곳에선 이 아이가 그 안에 탁 냅뒀을 때 자기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려고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찾아가지고 탐구도 하고, 네, 이런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우수한 아이들은 이런 성향을 가졌냐, 그리고 이 우수한 성향이 빛을 발하기 위해 가지고서 앞으로 어떤 것들을 체계적으로 로드맵을 짜서 준비해 나가야 되냐,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요런 학생 등이 아니라 아직 이제 입시 성숙도나 진로 성숙도가 떨어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어떻게 없애나? 네. 휴대폰 얘기 그만해. 대입 방송하면 항상 가천 얘기가 안 나온 적이 없고, 네. 박 소장님, 박 팀장님 만나면 이게 휴대폰 얘기가 안 나온 적이 없어. 네, 공심폰 홍보 모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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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두 번째 유형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고 학습 습관을 어떤 거를 가져야지 중고등학교 때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아예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서 앞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들을 어떻게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성취를 얻어야지만이 너가 그래도 언젠가 꿈이 생겼을 때 그걸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대학들을 갈 수 있고, 그 대학들을 가는 게 어떤 의미이고, 이런 것들을 풀어주면서 입시 성숙도와 진로 성숙도를 이제 향상시켜주는 게 그 친구들한테 필요한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박정환 팀장님께서 네. 개발에 참여한 어떤 진로 성숙도 검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네, 그 검사는 어떤 종류예요? 네, 하이액트 검사라는 이제 요 검사를 이제 만들었어요. 하이액트. 네, 하이액트. 네. 아, 네. 네. 장명이 네 좋습니다. 하이. 너무 좋아요. 하이액트. 높은 수준의 어떤 액션을 취한 학생들의 성향을 검사하는 건가 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일단은 고등학교를 가는 것보다 가가지고 잘 적응하냐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가지고서 아이가 잘 적응해가지고서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척도들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요거를 이제 가늠하는 그런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잖아요. 사실 이제 검사를 좀 이제 하려고 하면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뭐 이렇게 IQ 검사도 받고, 그리고 막 다양한 막 3-4시간짜리 좀 약간 검사를 받고서 이렇게 좀 약간 상담을 하기에 아이들이 되게 그런 걸 무서워해요. 버거워하고. 부모님들도 그것까지 좀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적어도 아이들이 요거 정도가 뛰어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목 자사고에 가서 잘할 수 있고, 이런 성향이 다소 떨어지면은 일반고가 더 유리할 건데, 일반고에 가서도 어떤 것들을 잘 준비해야지만이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생겼을 때 성취를 이룰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가이드하는 검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하이액트 검사는 어디 가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이액트 검사는 2주일에 오시면은. 그런데 우리가 그 고등학교 어떤 그 종류가 있잖아. 일반고가 있고 뭐. 네. 아까 권정환 선생님이랑 찍었던 그 특성화고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오늘은 특성화고 말고 일반고, 특목고, 뭐 자사고, 과학고, 뭐 영재학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학교별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크게는 이제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영재학교 요렇게 4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특성화고, 뭐 마이스터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희망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요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영재학교 요 4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영재학교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공계의 별이 되겠다. 나는 물리, 물화생지, 수학, 뭐 공대 이쪽에서 세상을 바꾸겠다. 기술로 혁신을 일으키려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학생들이 가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서 좀 더 학교에서 요 우수한 학생들이 요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이제 개설해 놓고 조금 더 이제 난이도 높은 시험들도 내고, 이런 친구들을 모아서 경쟁해 가지고서 조금 더 우수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전국 단위 자사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네. 박지훈 소장님과 찍었던 그 편이 있으니까 네. 그걸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경제학교랑 과학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 건데, 네. 아니 영재학교 입시는 대체 언제 준비해서 어떻게 선발되는지. 네. 물론 준비라는 것은 그냥 순수하게 입시 준비만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거기서 영재성 검사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네. 원서 접수는 언제고 뭘 제출해야 되고 성적은 뭐 어떻게 반영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걸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언제부터 하냐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거 말고 자기소개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제출 시기가 언제고 이런 거. 네. 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과거랑 좀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설명을 좀 네네네, 약간 드리려고 알겠습니다. 했는데. 네.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5월에서 8월까지 이제 입시를 치르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회가 지금 요 4월 달에 대부분 이제 영재학교가 이제 진행을 했죠. 그래서 5월 달부터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영재학교는 따르는 법 자체가 달라요. 다른 고등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교 교육, 초중등 이제 교육법을 따르는데, 영재학교는, 저 법 정확한 이름 한번 볼게요. 영재교육진흥법을 따르기 때문에, 이 학교들 내에서 자기들이 만든 독특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좀 약간 뽑아요. 그래서 뽑는데 3단계를 걸치거든요. 3단계나. 네. 첫 번째는 서류를 보고요. 그리고 어떤 서류를 보죠? 서류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부를 보는 거죠. 학생부. 네, 학생부를 보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보고, 그런 다음 2단계가 이제 영재학교 입시의 꽃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영재성 검사를 하는 아주 어려운 시험을 봐요. 아,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거군요. 아주 어렵죠. 그래서 요거를 대비하려다 보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열심히 사고력 수학부터 공부해서 KM55 플러스 요 과학에 관련된 요런 올림피아드까지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어디 영재원도 다니면서 또 영재원. 많은 것도 배우고 네. 친구들과 경쟁도 해보고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영재성 검사 그 시험 자체도 예전에 학교들이 다 개별적으로 좀 봤었는데 지금 네. 뭐 공동으로 출제하고 막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게 저는 이제 정보의 이제 비대칭성이 영재학교에서 제일 좀 많다고 보는데, 사실 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시문 면접이 뭐가 나오고 이런 거를 이제 선행학습 영향 평가를 보면은 자료들이 다 제공이 되잖아요. 근데 요 2차 시험에 관련된 요런 정보들이 조금 이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인터넷에서 좀 약간 구하기가 좀 약간 힘들어서, 그래서 영재학교를 준비하려고 하고 관심 있는 학생들은 설명회를 좀 많이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럼 고입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카페는 어디가 있죠? 특목자 사고 갈 사람이라는 카페가 일단은 가장 유명해요. 특목자다 갈 사람 모여라. 네. 네네네. 거기에 가면은 각 학교별로 이제 선배들이랑, 그리고 거기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미 자녀를 그 고등학교에 보낸 학부모님들 중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이런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네, 거기가 가장 자료를 구하기 쉽다. 그리고 나서는 이지유죠. 그러면 과학고랑은 대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그러니까 영재학교 마지막 그 뽑는 과정에서 일단 캠프까지 좀 약간 있다라고 네, 일단 그렇죠, 말씀을 그렇죠. 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 이공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3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재학교를 떨어지면은 과학고를 일반적으로 써요. 그리고 과학고에서도 다소 아쉬웠다라고 하면은 자사고까지도 좀 약간 쓴 경향이 있는데, 네, 그래서 영재학교들을 좀 약간 목표를 좀 약간 많이 하는, 1순위 좀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과학고 입시를 이제 치르게 되는데,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거에서 이 차이점의 힌트가 있는데 뽑는 시기가 다르죠. 네, 그래서 5월에서 8월 끝나고 나가지고서 이제 과학고 이제 입시가 시작이 되고요. 5월달. 네. 네. 그리고 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라요. 이 영재교육진흥법이 아닌 요 초중등 요 교육법을 따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는 요 방법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학생들을 선발을 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와 서류를 보고, 그리고 나가지고서 면접을 이렇게 2번을 보는 형태로 이제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발 과정에서는 그런 이제 시기의 차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단계가 영재학교는 3단계. 뭐 과학고도 어떻게 보면 3단계인 건 같아요. 2번의 면접이 있는 학교니까요. 네. 1단계 면접, 그다음 뭐 서류 기반, 2단계 면접, 창의력 수학, 창의력 문제, 아주 그런 걸 체크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서류를 평가할 때 학교생활 기록부 말이죠. 네. 과학고 같은 경우는 이제 특목고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나라에서 정해주는 게 있잖아요. 네. 수학 과학만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수학, 과학 성적만 1단계로 이제 그렇죠. 보고서 이제 선발은 해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수학, 과학 말고는 다 빵점 맞아도 되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면접을 볼 때 나머지 과목들에 대한 성취도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다 던진다 이러면은 그런 부분에 이제 정성 평가를 할 때 불리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도 제 취미생활이 그 진학부장 선생님들께 전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화해서 여쭤봤는데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당연히 1단계에서 수학, 과학만 보고 뽑지만 다른 과목도 관리도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방문 상담을 한단 말이죠. 그 과학부 선생님들께서 지원한 학생들의 그 중학교에 방문하셔서
선생님께 이렇게 여쭤볼 때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나머지 과목들의 원점수 이런 것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면 좋겠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재학교는 사실은 지원자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죠. 그죠? 여기 네. 지원하려는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도 약간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방에서 영재학교 관련된 사람들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맞아요. 거의 대부분 이제 좀 이제 그 교육 특구에 있는 학생들에 좀 약간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친구는 대체 어느 쪽에서 이렇게 좀 지원자가 많은 편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해줄 수 있나요? 아, 지금 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 대치가 그냥 저는 압도적으로 많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좀 이런 것까지 말씀드려도 되나 싶은데 대치에 저희가 그 뭐 프리미엄 좀 약간 코스라고 좀 약간 불리는 그런 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성대경시부터 해서 이렇게 학원명까지 말하긴 그렇지만 소땡, 뭐 필땡에서 뭐 이제 뭐 황땡을 이제 거쳐가지고서 네, 그 사고력 C땡에서 이제 이렇게 체계적으로 아이고, 소마 필드 황소? 그런 코스를 밟는 학생들이 네, 대치동에 거의 한 80% 이상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높다는 것이 정말 대단해요. 저도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 열정에 대해서 박수를 쳐드리면서 네. 자, 과학고 영역 우리가 적당히 봤습니다. 네. 이제 자사고. 네. 자사고. 자사고. 사실 자사고는 이제 약간 과학고 같은 느낌 아닙니까, 이제? 네, 그렇죠. 네, 배우는 과목의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이공학계열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이 몰려 있어서 수학과학을 잘하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인문계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가면은 굉장히 피 보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네, 그 자사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전국 단위 자사고라고 해서 전국 단위 선발을 하는 학교가 있고 광역 단위 자사고라고 해서 그 지역의 요 중학교를 나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광역 단위 자사고가 있어요. 자사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수한 학생들이 우수한 친구들이랑 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아까 과학고랑 동일하게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는 걸로 이제 선발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차에서 내신을 보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가지고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광역 단위 자사고는 요 1차에서 대부분 추첨을 하고요. 그럼 서울에 있는 자사고도 같은 시스템인가요? 네, 서울에 있는 자사고들 같은 경우에도 뭐 휘문, 저희가 이제 선호하는 휘문, 중동, 뭐 세화, 뭐 선덕, 뭐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다 1단계에서 이제 추첨을 하고 그리고 네, 2단계에서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 자사고는 1단계 추첨이 있다는 거. 네. 네, 이거 좀 약간 좀 그랬어요. 약간 추첨 운에 따라서 이게 네. 일단은 그 참가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게 이게 과연 입시인가? 그래서 이제 이래요. 진짜 저랑 준비를 정말로 열심히 이제 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이 광역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막 자기소개서랑 면접을 되게 오래 준비하진 않는데 되게 간절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거든요. 그랬는데 추첨에서 좀 약간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울면서 전화 오면은 네, 너무 슬퍼요. 네, 정말 슬프네요. 네, 그 청신국제중 그러니까 중학교 아까 입시 말씀했잖아요. 거기도 추첨이거든요. 1단계. 그거 뚫는 게 거의 로또에 가깝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선발 방식이 좀 약간 추첨이다. 네, 요거는 네, 저도 의아한 부분이 항상. 그럼 전국 단위 자사고랑 광역 단위 자사고는 자격의 차이만 있는 겁니까? 자격의 차이도 있는데 이게 학교별로 좀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활동이 아주 많고 이 수시에 좀 이제 특화돼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실 정시를 바라보고서 이렇게 고등학교를 간다라는 전략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러면은 그렇죠. 다들 네. 뭐 현역은 수시야라고 네. 말하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 정시형인 학교들이 좀 많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아까 그 휘문고를 좀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중동고. 네. 뭐 거기도 수시 실적이 괜찮긴 하지만 네, 나쁘지 않지만 여기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좀 약간 정시를 염두에 두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내신을 막 던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정시를 상당히 많이 염두에 두고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학교 시험 자체도 굉장히 난이도가 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수행평가 갖다가 변별을 잘 안 해요. 수행평가는 그냥 전날 내주고 그냥 다음날 어차피 남학생들 뭐 미리 준다고 해가지고서 막 그걸로 변별 잘 안 해요. 남학생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학교. 그래서 그냥
다음날 하도록 그냥 내주고 거의 다 만점 주고 너네 어차피 지필에서 변별할 거야. 이걸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학교예요. 네, 그냥 만점. 네. 그래서 그냥 학업 역량을 팍 키워가지고 너네 나중에 정시까지 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안배가 그냥 보이는 학교인 거죠, 대놓고. 근데 희한하게도 거기도 수시 실적도 괜찮아요. 그럼요.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그 수시보다 정시형이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블라인드가 되고 나가지고서 그러니까 내신이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면은 뭐 대치동이라고 해가지고서 뭐 그 친구가 뽑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성적이 좋고 그리고 학생부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내신이 한 2.5다 휘문고에서 이러면은 사실 정시로 그러니까 서울대랑 그 의대가 나오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2.5를 가지고서 막 연고대도 좀 약간 떨어진다는 이제 막 뭐 상담을 들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좀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논술 위주로 좀 약간 쓰고 정시로 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정시가 학업 역량이 뛰어나다 보니 정시 성적이 더 높아서 그런 거지. 네, 뭐 이렇게 정시형이다. 그래서 뭐 아예 다 정시를 준비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휘문고 같은 경우는 여기도 참 의대 3대장 하면 휘문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상상고, 경신고, 휘문고 이런 3대장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도 수시로도 꽤 가잖아요. 네, 그럼요. 네.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딱 놀린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갈 애들 그냥 내신 그냥 1점 한 중반대, 중후반대까지 애들 그냥 갈 애들 가고 그리고 그 밑에부터는 이제 자기가 의대든 서울대든 성적이 나오니까 뭐 2점대에서 한 3점대 초반 학생들까지도 일단은 정시로 이제 많이 이제 가게 되죠. 중동고는 그 수능 출정식으로 굉장히 수시 출정식인가요? 수능 네. 출정식인가요?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 네. 근데 진짜 입시하면은 또 세화고가 네. 엄청나게 좀 핫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네. 세화고는 어떤 특징이 있죠? 세화고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 지역이 다르잖아요. 일단은 그 이 휘문이랑 요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치 지역이고 여기는 이제 반포 그러니까 서초 지역이기 때문에 서초구에서 그냥 똑똑한 애들은 다 세화고로 간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좀 약간 집 근처긴 집 근처로 이제 가는 거긴 해가지고서요. 근데 얘네도 이제 대치동에서 이제 학원을 다니고, 미리 뭐 선행부터 학업 역량을 키워놓는 게 다 됐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잘 이렇게 중동이랑 세화랑 이렇게 휘문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역에도 굉장한 학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대기업들이 만든 학교들도 있고. 포스코고, 삼성고, 네. 아, 네. 네. 근데 삼성고 중에는 또 충남 삼성고만 유독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네. 충남 삼성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지역에서 좀 약간 똑똑하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으로 다 몰려가죠. 포스코고도 마찬가지고, 인천 포스코고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쪽도 사실은 포스코에서 다 만들었죠. 광양제철고, 네. 뭐 현대제철고. 전부 다 이제 포스코에서 만든 학교들이잖아요. 맞아요. 같은 재단인데. 네. 근데 근데 인천 포스코고가 요즘에 또 저렇게 막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광양제철고가 약간 주춤한 사이에. 네. 포항제철고는 조금 더 주춤했다 다시 한 2년 정도 올라온 것 같고. 의대 입시 세죠, 포항저초고도요. 네네네. 올해도 한 5명, 5명?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화여고도. 이화여고도, 이화여고가 조금 약간 독특한 그 광역단위 자사고인 게, 여기는 수시를 되게 애들이 좀 잘 가요. 맞아요. 네, 여학생들이 가면은 그 활동들도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수시 잘 챙기려는 학생들이 많은데, 근데 이화여고는 조금 약간 인원이 많아서 좀 많이 보내는 것도 좀 약간 있기는 해요. 다른 학교들보다. 네, 근데 이화여고는, 네, 맞아요. 학교 자체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학생들이. 프라이드 엄청나요. 이번에도 이제 이화여고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 있는데, 이화여고는 좀, 그러니까 면접에서 좀 약간 특징을 보자면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긴 뭐한데, 학교에 대해서 정말로 오고 싶다는 의지. 그러니까 학교를 거의 면접 때, 그러니까 내가 이화여고를 자랑한다. Today it's given us something. It has given us a chance To do what? to give a shit. 근데 그거를 실제로 그 선배가 그 이화여고 지원하려는 그 친구한테 와서 멘토링을 해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너가 여성 리더로서 이제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한 그런 강력한 좀 약간 의지를 좀 약간 보여주고 그래서 이 학교가 나에게 정말 탁월하게 좋은 학교다라는 그런 멘트들을 좀 약간 많이 하라 이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역시 이화여대와 이화여고는 네. 우리가 여자들의 리더다, 여성 리더들의 상징이다라는 네.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요즘에 이제 자사고들은 확실히 이과 학생들이 많이 가잖아요. 네. 그쵸? 네. 그럼 인문 사회계열 지원하는 학생들은 역시 외국 국제고를 지원하는 게 더 좋은가요? 아니면 일반고를 가는 게 더 좋을까요? 이거는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좀 대표님께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고입 준비하는 친구들이 고입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중3이요. 맞아요. 중3 몇 월에 많이 할까요?
3월이요? 네, 전 중3 10월에 가장 많이 한다고 보는데, 네, 중3 10월에 가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세요. 일반고가 유리해요? 외고국제가 유리해요? 아, 특목자사고가 유리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는 몰라요? 라고 답변을 드려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좀 약간 전문가스럽지 않은 답변일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은 제가 그 친구를 그날 처음 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 친구들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 이미 상담을 해보고, 그때 이제 너가 앞으로 이런 것까지 좀 약간 준비를 좀 해봐라 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만큼 성취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고에 가야 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걔는 일반고가 유리한 거죠. 근데 준비를 해봤는데 얘는 가서도 되게 잘할 수 있을 정도로 토론, 외국어 역량, 뭐 다른 공부들까지 잘했다 라고 하면은 제가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딱 중학교 3학년 때 그냥 올 A 아니면은 그 외국 국제고에 가기 위해 가지고서 영어, 국어, 사회가 A인 상태에서 얘가 어디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때는 판단하기가 좀 약간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일반고를 갈까 외국 국제고를 갈까 고민할 때 선택하려면 네. 외국 국제고에 대한 그 정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 학교에 대해서 그래서 좀 입시에 대한 얘기를 했고 네. 이 학교가 어떤 학교다 네. 라는 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외국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제 체감상 학생들 만족도가 좀 높은 학교예요. 네. 재밌어합니까? 네, 아주 재밌어요. 특히 네. 이제 MBTI 이성향인 친구들은 가가지고 막 활동하면서 되게 행복해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험 기간에 좀 힘들어하긴 하는데, 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웃은 거는 입시 전문가분께 자꾸 MBTI MBTI와 관상 모든 걸 활용합니다. 학생들에 대한 다년간의 관찰과 네. 상담 그리고 본인 어떤 인문학적 지식과 소양까지 다 쏟아 부으셨네요. 네, 그럼요. 아, 네, 알겠습니다. MBTI이면 외국 국제고 괜찮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면은 활동이 정말 많고 토론할 수 있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아요. 이런 데에서 자기가 정말로 이렇게 이 말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끼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서 그런 거 하는 거를 너무 재밌어 해요. 막 축제 같은 경우에도 막 준비를 걔네들은 막 한 달씩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무슨 콘서트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학생회 막 이런 것도 이제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생회 하면 좋아요? 막 그냥 이 정도를 그냥 학생부를 고민을 하는데 제가 그 한영외고 친구 중에 그 학생 전교 부회장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요 학생들 좀 약간 지원서를 조금 약간 몇 개를 보여줬어요. 왜냐면은 어떤 친구가 더 우수할까에 대한 좀 약간 고민을 좀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요. 근데 그냥 한 친구를 봤는데 지원서에 경제 이론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자기가 학교의 재정 건전성을 이렇게 뭐 이렇게 도모하겠다? 저 이런 학생회에서? 네, 학생회인데 아, 그냥 좋네, 네. 좋네. 예.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수한 친구들이 자기의 역량을 활용해 가지고서 활동에다가 자기의 역량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학교다. 네, 거기다가 급식도 맛있고. 네, 어떻게 보면 특수 목적고라는 곳이요. 네. 그 배우는 과목이나 나중에 진로에 대한 그 특수한 목적이 아니라 특수한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가는 게 특수한 과목에 뭐 편중된 걸 배우거나 좀 더 집중적으로 배우고 그래서 진로를 어디로 결정하고 또 대학에 무슨 전공을 갖고 이런 목적도 분명 나라의 설립 취지는 있었겠지만 하다 보니 거기에 모인 학생들의 면면을 보면 그런 쪽에 적합한 아이들, 특수한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모인 곳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아요. 실제로 뭐 외고라고 하면은 그냥 외국어를 많이 배워가지고서 관련된 어문 계열을 좀 진학을 희망할 것 같지만 거기에는 문과 최상위 학과를 이제 희망하는 친구들이 거의 다 모여 있다. 그래서 법이랑 경제 경영이 뭐 진로의 한 80%, 그리고 뭐 미디어도 있고 사회 심리도 있고 어문 계열 자체를 좀 약간 희망하는 친구보다 문과 최상위를 좀 약간 희망을 하면서 자기가 활동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소양과 이런 성향을 통해 가지고서 학교 내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구현해내는 그런 친구들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네. 외고와 국제고, 과부, 자사고 이런 특별한 준비나 어떤 성향이 아닌 친구들은 어딜 가요? 일반고를 가죠. 일반고를 가도 괜찮은 선택일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공부 잘해가지고서 수능 최저 맞춰가지고 교과로 가는 게 가장 대학 가기 좀 편하고 할만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일반고에 간다라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그 특목자사고를 조명해서 그렇지 일반고는 가가지고서 성실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사회를 사는 데 있는 거를 다 배울 수 있지만 내가 특정하게 뭐 수학이랑 과학 쪽을 깊게 파가지고서 막 그런 걸 경쟁하는 그런 성향이 다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일반고들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의 성장을 좀 많이 이끌어내는 좋은 학교라고 봅니다.